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있는 공간하고 약간 좀 다른 공간에 왔습니다. 송도에 있는 스테이지 9이라고 하는 곳에 왔고요. 여기는 공유 오피스예요. 공유 오피스의 다이브룸이라 그래서 1인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애플의 전면 카메라, 한국산 제품이 탑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면 LG 이노텍이에요. LG 이노텍의 카메라가 아이폰 14 올해 하반기에 나오죠. 여기에 셀피 모드를 할 수 있는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15번째 아이폰에 탑재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더 당겨지게 된 겁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 모듈은요, 일본 샤프하고 중국의 오필름 이 두 군데 걸 썼었어요. 다만 이번 계약이 그렇다고 해서 전면 카메라 단독 공급은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회사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죠. 대부분의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LG 이노텍의 제품하고요, 그리고 일본 샤프의 제품 이 두 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폰을 받아서 직접 열어보고 부품을 하나하나 보기 전까지는 어떤 걸 쓰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회사한테 독점을 맡겼다가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생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돼야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매출만 하더라도 LG 이노텍의 매출 중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나 됐습니다. 75%면 엄청난 거예요. 2020년에 LG 이노텍의 점유율이 매출이 58% 정도, 그 샤프가 37% 정도, 필름이 5% 정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샤프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을 LG 이노텍이 받을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이노텍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도 75% 이상 차지한다는 건 예견되진 않았거든요. 공장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 모듈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애플이 휘청거리면 같이 휘청거린다. 그러니까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LG 이노텍의 행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공매도 이슈와 함께 월가를 점령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려 8배나 폭등했었던 회사였습니다. 이 게임스탑이 1984년도에 시작했던 비디오 게임 소매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용산전자상가 이런 데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런 데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게임을 바꿀 수 있죠. CD를 주고 바꿀 수도 있고 팩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곳으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동안에 그리고 잠잠했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뛰어들겠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인수, 게임 개발사들 간의 협력,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멋지게 나오기 시작했죠. 급기야 3월 달에는 게임스탑 회장이 직접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암호화폐와 NFT를 위한 디지털 지갑을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게임스탑 월렛으로 정해졌어요. 정식 서비스는 7월인데 시장의 반응은요,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게임스탑의 행보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뭐냐면 국내는 지금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리테일 서비스를 하는 곳들, 카드사 모든 곳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그래요. 명확한 규제는 아니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호화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들 눈치를 보면서 서비스를 조금씩 테스트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티빙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 6월 달에 오픈한다라는 소식이에요. 티빙이 6월 16일에 파라마운트관 오픈합니다. 이 관은 파라마운트가 국내에 들어오긴 하는데 별도의 상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티빙의 하위로 들어가게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이징 요금제 이상이 사용할 수가 있고 파라마운트의 최신 작품들하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하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얘네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도대체 뭐가 있었더라? 우선은 게임 기반, 그러니까 엑스박스 게임의 헤일로라는 게임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게임, 영화가 있고요, 드라마가 있고요. 옐로우 재킷, 탑건, 포레스트 검프, 데브 시리즈 이런 예전 작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랙 디스커버리, 이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웨이브에서는 환상 특급 시리즈 새로운 것들이 하고 있고요. 왓챠에는 와이 오먼 킬, 아이고 재밌었는데
이런 등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계약 만료와 더불어서 함께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에서 빠졌던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티빙하고 또 제휴를 맺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미 티빙 위에 있는 CJ ENM하고 파라마운트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7편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확약을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파트너는 티빙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협약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티빙 입장에선 서비스할 수 있는 작품들을 늘렸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죠. 자, 이제 남은 대형 OTT가 뭐냐면 글로벌 중에서는 아마존 프라임과 HBO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국내에 어떻게 들어올지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하지만 결국 OTT는 오리지널이 중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이 오픈한다는 얘기, 게임스탑 암호화폐 지갑을 공개했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애플 전면 카메라 한국산이 제품 탑재됐다는 이야기.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그리고 더 건강한 목소리와 밝은 화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